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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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임성민이고 레스폰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최윤영 사장님이십니다. 사실 부탁을 받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도 좀 괜찮았던 건 여기 오기 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기 왔는데 갑자기 승현 사장님 보이기 시작하시네요. 승현 여기? 이렇게 또 강혜림 사장님 오셨네? 또 지금 보니까 또 하미사님까지 앉아주셔가지고 예, 그냥 제 얘기를 그냥 하는 거라서 뭐 사실은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스킨을 은행에서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근무하고 난 뒤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지금 선택했던 얘기들을 제가 그냥 진솔하게 해볼까 합니다. 밑에 건가요? 동그라미 크게. 예.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죠. 제가 봐도 제가 잘 모르시는 얼굴. 네, 리더스쿨에서 뵙기 때문에 그나마 얼굴은 좀 아는 것 같고요.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27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했었어요. 근데 은행은 갔죠. 네. 진짜 밖에 나가서 저 뭐 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은행 온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험 얘기도 가끔 해요. 네.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라는 얘기도 좀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릴 적에 이제 엄마가 이제 저희 3남매를 그냥 혼자 키우셨어요. 왜냐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3남매를 장사를 하면서 키우시니까 굉장히 이제 아버지 없이 키우지만 잘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적에 제가 막내이긴 했지만 왠지 그거 모습 보면서 엄마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진짜 돈 많이 벌어야지 잘 살아야 생각을 어릴 적부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사실은 저는 엄마의 바람이 뭐였냐면 그냥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이렇게 우리 흔히 엄마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대학 가려고 선택했던 인문계에서 한 달 만에 전 전학을 가요. 네. 그때 어릴 적인데도 제가 굉장히 주도적이었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엄마에게 말도 하지 않고 저는 실업계 전학 가겠다고 한 달 만에 제가 선택을 해서 제가 그 학교를 알아보고 전학을 가게 돼요. 그랬던 이유는 그냥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근데 왠지 대학을 가고 하게 되면 그 돈을 못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진짜 실업계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빨리 벌어야지 생각으로 저는 전학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었거든요.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그 자체부터가.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잘 살 수 있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갔던 데가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은행원이라고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특히나 이 명함 하나 내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저를 되게 인정했었던 거예요. 진짜 나 좋은데 취직했어. 그리고 돈 많이 벌잖아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은행에 들어가면 이렇게 창구물을 먼저 보게 돼요. 저 또한 그런 업무를 봤었고요. 근데 은행에 들어가면 제가 생각했던 건 제가 원해서 들어갔던 이 직장이 저는 평생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직장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야면 나에게 진짜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한테 기회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구에서 업무를 하다가 굉장히 제가 좀 잘 웃는 편이에요. 근데 은행은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절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엄청 친절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회가 온 게 뭐냐면 친절 서비스 교육팀에 선발이 돼요. 네, 최초 팀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TV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 교육팀에서 이제 선발이 되고 나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죠. 저는 이름이 좀 특이해서 이름 임청이 하나만으로도 들으면 다 잊어버리지 않는데 더구나 제가 친절 교육을 다니니까 여러 군데를 막 다니게 되잖아요, 지점은. 그러니까 저란 사람 엄청 많이 알아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저를 알리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일하면서 되게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동기들보다 좀 더 빨리 승진하게 되었고 억대본 책임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지점에 있으니까 제 뒤에 앉아 계시는 지점장님이 저한테는 꿈이었어요. 나 빨리 지점장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본점에 또 발령을 받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본점은 사실 아무나 갈 수 있는 데는 아니고 진짜 누구나 가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점이란 곳을 거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이 되려고 해도 본점을 거쳐야지만 임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본점이 그냥 본점이 아니었고 금융지주다 보니까 7개의 계열사를 가진 본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점에서는 팀장으로 발령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 키우려고 하나 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키우려고 하나 보다.
나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점에서 CS 팀을 교육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계열회사의 신입 직원이든 또 책임자가 된 사람들 교육을 친절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교육하는 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생각했던 건 나 그러면 나 이제 본점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나 임원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임원들과 그 다음에 또 부행장님과 그리고 행장님과 회장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나 그럼 나도 임원이 되어서 이분들과 함께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늘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분들이 한두 번씩 이제 퇴직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럼 나는 퇴직하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제 모습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퇴직을 하니까 딱 은행 재고용이라는 걸 하게 돼요.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연봉 2억을 받던 분이 월 200만 원이 재고용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 아닌 로비를 계속 하시는 거죠. 부행장을 만나기도 하고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저녁에 술도 사주시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4월 1일 날 최근에 퇴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100명 정도가 그만뒀는데 그 20명 정도가 재고용이 되거든요. 그분이 재고용이 되는 순간 있었던 20명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2억을 받았었던 분들이 200만 원에도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호선업무 반장이라고 지정하게 돼요. 반장. 근데 뭐 지점장일 수도 있고 본부장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장이라고 호칭을 가지면서 손코리를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석벽에 보면은 저희가 PC가 이렇게 노후된 PC가 있기도 하고 복사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쪽을 치고 앉아서 감사를 막 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세 개 점포를 아침에 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더 그런 거는 많은 직원들이 그분들을 알지를 못해요. 네. 저는 오래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분들 많은 분들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가서 교육 갔을 때 인사드리고 차를 한잔 가려고 해서 저를 오히려 더 많이 피하시거든요. 괜찮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을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책임자가 누구야 부르면서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그분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200만 원의 계약직으로 있다는 것조차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고 아니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진짜 많이 있잖아요. 치킨집 아니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저씨로 계시는 모습도 봤어요. 아니면 진짜 등산에서 알록달록한 등산복 입고 올라가시는 하루 종일 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는 모습도 저는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삶이 뭐 맞다 안 맞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준에 제 삶을 봤을 때는 저는 원하는 삶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저는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을 그냥 내려요. 나는 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게 더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인문계에서 실업계 가겠다고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제 인생의 두 번째 결단을 내리게 돼요. 난 그러면 퇴직을 하더라도 난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쳤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럽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용기가 너무 부럽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연봉 엄청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직장인 것 보이지만 맨날 하는 얘기는 언제 그만두고 이 얘기했어요. 하기 싫다. 나 나오기 싫어.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렇게 퇴직을 잘 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내버렸어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이걸 내는 순간에. 근데 내고 나서 진짜 누구처럼 나 뉴스케 만나서 100만 원짜리 해야 되겠다 이래서 뉴스케를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저도 뉴스케를 만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은행을 그만두고 나니까 은행에서는 제가 주말도 반납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팀장으로 근무하니까 위에 분들이 부르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자면 산에 가야 됐고요. 맥주 마셔야 됐고요. 막걸리 한 잔에 막걸리도 한 잔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주말도 되게 반납을 했었고 그 대신에 저희는 수경 언니가 수경 사장님이 저 친언니거든요. 그래서 애를 다 봐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올인할 수 있었어요. 은행에 엄청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시간도 좀 내가 불규칙적이기도 하고 술도 좀 많이 먹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살이 팍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 은행을 딱 그만두고 난 제 생각은 좀 건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야 은행 나가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엄청 멋진 모습을 입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 TR 부분이라는 해독 제품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 TR 부분을 어떻게 내가 먹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가게 팔았으면 더 좋았겠어요. 그냥 백화점 팔고 그러면 그냥 덥석 사면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꼭 전달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저한테 선입견이 있었어요. 뉴스킨은 다단계지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또 이걸 먹는다면 사업이라고 하겠지? 라는 또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정하자. 내 기준에 맞춰서 이걸 전달해 줄 사람을 정해서 제가 SS를 지기 시작해요. 그때 제 기준은 절대 나에게 사업하자고 얘기하지 말 것. 그쵸? 거기다가 또 그분들이 할 일이 사업을 전달하는 일이었다면 한 번 얘기해서 내가 노후라면 두 번 다시 꺼내지 말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부산에 살지 말 거였어요. 그래야지 한 번에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 번만 만나고 끝내야지라는 생각으로 SNS에서 지금의 저희 스폰서님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여기 계셨던 분들도 나오시거든요. 여기 오면 리더상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왠지 그분들을 만나면 꼭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정하지 않았었고 굉장히 순하게 생긴 민영 사장님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TR 하고 싶어요라고 딱 그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바로 달려오신 거예요. 와 열정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서울이었거든요. 와 진짜 대단한 생각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나에게 TR하고 싶은 문자 하는 제주도도 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럼 빨리 끝내고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나서 제 TR분 이렇게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라고 딱 단번에 거절했어요. 나 은행원이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수없게 얘기하면서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제가 노후라고 얘기하면 두 번 다시 안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두 번 다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유는 뭐였냐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단호했대요. 무서워서 얘기 못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안 할 사람처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진짜 저희 스폰서님 굉장히 저한테 잘했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럼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TR국 잘 먹고 있냐고? 잘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니 이번에 서울에서 엄청 유명한 강사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언니는 강의 듣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언니 아들이 있으니까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니 서울에 놀러와요 라고 얘기해요. 저 놀러 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 시간도 많고 뭐 기차 타고 가는 게 괜찮지 라고 해서 전 단번에 오케이도 해요. 그래서 서울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서울에 1일 랠리였어요. 근데 가니까 제가 윤영사님 처음 만났을 때 호기심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다단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두 아이 엄마라고 하는데 엄청 행복해 보이고 얼굴은 반짝반짝거리고 맨날 웃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본 워킹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호기심은 있었지만 저는 사업의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 갔는데 거기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더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말끔한 슈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색깔.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잘 보지 못한 엄청나게 멋진 모습을 입는 걸 보게 되고 얼굴은 전부 다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왠지 좀 불편했었어요. 전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때 야상 잠바를 입고 갔었어요. 놀다가 갔거든요. 왠지 복장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이 자리에 있는 거 왠지 불편하다 생각하는데 또 저를 엄청 반겨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너무 친절 알고 있었다고 반겨주니까 갑자기 또 불편해지시네요. 뭐지? 지금 생각나 제 머릿속에 신천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끝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빨리 그때 파일럿 오연호 강사였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 얘기 듣고 빨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제 눈에 계속 이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러 올라오셨는데 저는 그분의 강의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제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옆에 계시는 사장님들의 모습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지? 도대체 이 사람들 얼마나 만들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억대 연봉을 받다 보니까 제 기준에는 돈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라면 진짜 많은 돈을 받겠지? 뉴스킨 그렇다고?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도대체 몇 억을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근데 뭐 그럼 저렇게 또 반짝반짝거리지? 도대체 뭘 쓰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고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데 저를 훨씬 더 불편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마지막 그 강의셨거든요. 근데 저는 더 놀랬던 건 이분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탁 나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었던 거예요.
저희 이제 은행에서 3,000명이 되는 직원 앞에서 우리 회장님이 나와도 그런 표정 한 번도 없거든요. 회장님 밖에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연봉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말에도 와 한마디에 끝나는 거지 그분을 존경하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길래 이렇게 이분들의 표정이 다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전 불편한 거예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미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딱 보였던 게 버킷리스트였거든요. 사장님들은 버킷리스트 한번 적어보신 적 있나요? 위스키 만나기 전에? 저는 영화에 그냥 아주 로맨스로 나오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야 돼 이렇게 적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책에서 보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적어 40대, 50대 버킷리스트 적으셨고 이루어진 것은 또 지워가면서 또 새로운 걸 또 넣어 오셨더라고요. 아니 진짜 버킷리스트 적는 분이 계시네?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게 또 이루어진다고?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꿈이 뭐야 하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 어릴 때 선생님이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꿈이 저하고 틀린 거예요. 저는 직업적인 명사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동사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될까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진짜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래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은행 그만뒀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은행 그만두고 또 다른 걸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 그런 결단을 내렸었는데 아니 진짜 이런 삶이 있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불편하게 기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기차는 생각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진짜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진짜 그런 삶이 있다면 나 한번 해볼래. 나 진짜 알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위스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과 경제의 대가지불을 하게 됐어요. 제가 평일에도 주말에도 서울에 매번 올라가게 됩니다. 제 돈을 들이고 제 시간을 들여서 6개월 동안 줄곧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때 봤던 게 이 나이표였어요. 사실 은행에서는 방카슈랑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장님들? 네, 보험 상품이 있어요. 그걸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나이표를 꺼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0세 사셔야죠. 120세 인생이에요 라고 하면서 준비하세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한 번도 제가 100세까지 살 거다, 120세까지 살 거다 내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위스키를 하면서 이 나이표를 보게 됐어요. 저는 48에 위스키를 처음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제가 만약에 위스키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55세가 된 은행을 그만두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55세 그만두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뒤에 자리 숫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현실 점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기준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 전 20살 때 은행을 들어갔지만 제 기준은 아니지만 요즘 우리 밀레니얼 세대 사장님도 생각해보니까 보통은 30에 직장을 좀 빨리 가는 거죠. 30도 그죠. 30대 30에 직장을 다녀서 길게 다녀가지고 55세예요. 근데 제 친구들이 삼성에 근무하기도 하고 대기업에 근무할 때 40대 초반에 그만두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길게 다닌다 치고 55세까지 근무하게 되면 25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100세도 아니고 제가 그냥 90까지만 산다고 쳤을 때 계산을 해봤거든요. 내가 35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보통 200에서 한 300 정도면 풍족하진 않지만 그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고 하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대요. 국내 여행은. 그러면 이 정도 300만 원 정도 본다면은 내가 쓴다 그러면 얼마까지 계산해 보니까 12억 6천만 원. 현금 있으시죠? 네. 그런데 그러면 내가 12억 6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25년을 만약에 근무를 한다 치면 계산해 보니 한 달에 420만 원 저축되는 거예요. 근데 생활비 빼고요. 진짜 오로지 420만 원을 저축하고 내 생활비를 따로 써야 되니까 그럼 나의 소득이 얼마나 돼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은행에서 적금 드세요라고 있을 때 100만 원 적금 들도 굉장한 분이라고 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진짜 돈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은 상층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도 100만 원, 200만 원 적금 들면 굉장히 어려워하셨거든요. 그것도 혹시나 모르니 50만 원씩 쪼개서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깰지 모르니까. 근데 420만 원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는 현실을 바로 있었던 것 같아요. 동영상을
국민 평균 수명이 81살을 훌쩍 넘기면서 말 그대로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평균 퇴직 연령은 53살에 불과합니다. 행복한 노후가 가능하려면 돈뿐만 아니라 건강, 취미, 친구 이 내각자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는데요. 100세 시대 인생 2막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뉴스플러스에선 누구나 걱정하지만 애써 잊고 사는 불안한 노후에 대해서 조현영, 강민구 두 기자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 만 20년 대기업 중간간부로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법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떨칠 수 없습니다. 집 살면서 그때부터 대출이 생기고 애들 들어간 거 크게 저축할 여유가 별로 없었고 고시소득에 부인의 강사 수입까지 월 평균 600만 원이 넘지만 집 살 때 받은 대출 원리금 130만 원에 중고생 두 자녀의 교육비도 최소 100만 원, 경조비,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에 식비 등 생활비까지 빼고 나면 노후 준비라고는 국민연금 외에 매달 넣는 개인연금 20만 원이 전부입니다. 주택담보대출하고 교육비가 수입의 한 반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재무를 짜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고 씨의 은퇴 준비는 몇 점일까? 재무지수는 100점 만점에 39.5점. 일과 회식에 치여 운동은 물론 취미 활동도 딱히 없고 건강지수, 활동지수도 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원이 준비를 하신다고 하셔도 그 노후에 아주 상당한 양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은 도달하실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은퇴하면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대형 보험사가 조사했더니 한 가구당 최소 200만 원, 여유가 있으려면 300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도 평균 수령액은 월 84만 원 뿐이지만 우리나라 평균 가구는 은퇴 준비에 16만 원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가 어떨지 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 답을 찾게 돼요. 부자빠 비즈니스 스쿨이 있었는데 제가 은행 다닐 때 이제 책을 좋아해서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부자라는 글자가 지금 왠지 불편한 거예요. 서점에 갔는데 부자 이 얘기만 들어가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부자빠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보게 되는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사실은 네트워크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글로벌 베스트 작가죠. 엄청난 부자시잖아요. 이분이 이 책에 말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하나로 모든 걸 다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말하는 거는 세상에 5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이 4개로 나뉜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사부면에 있는 건 공급생활자죠. 저는 은행원이었으니까 이 사부면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분 S부면이 있대요. 전문직, 의사, 변호사도 이게 포함이 되죠. 근데 여기 E와 S 사부에 있는 사람들이 95%의 사람들이 여기 있고 5%의 돈을 가지고 나눠 가진다 해요.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제 주변에 이분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은행에서 근무할 때 야 우리 은행 다니고 나중에 그만두면 뭐 할래? 라는 게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냥 치킨집 할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니 그냥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이고 같이 한번 차려보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E에서 S 사부면 가는 거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야 그러다가 안 되면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월급 받아야 안 되겠나?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E 아니면 S 부면 생각했지 우리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BI 사부 있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여기 있는 거예요. B에 있었던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서 사업자라고 해요. 그냥 일반 중견기업이 아니고 본인이 지금 우리 흔히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네, 삼성의 이건희 같은 분, 네, 병원에 있어도 엄청난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핫한 분 있죠, 백종원. 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업가라는 비사부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투자가라고 있는 분은 우리 그냥 나 주식 좀 해 라는 정도, 인력 정도가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워런 버핏처럼 진짜 주식의 장을 확 휘둘러버리는 그런 사람이 투자가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건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리 카톡을 뒤져보고 전화번호를 보고 제 주위에 둘러봤어도 B와 I 사무에서 없었거든요. 단지 제가 TV에는 본 것 같아요. 백종원이 저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저는 백종원을 알고 있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저는 알고 있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몰랐던 거는 95%가 아니고 저희 99.9%의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E와 S 사본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콜들 우리 코로나로 이제 콜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콜들 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직장 내에서 되게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게 좋지 않나. 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직장에 가만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들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택근무하고 하니까 소득이 줄잖아요. 그래도 이럴 때 내 사업하는 게 낫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이분들은 저와 똑같이 E와 S 사업을 가는 생각만 했지 B와 I 사업을 생각지를 못했던 거는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 주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E와 S 사업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B와의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부작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 B와 I 사업이 있었던 게 잠깐만요. 네.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E와 S 사업이 있었던 건 결국엔 이 수입의 구조가 다르다는 걸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E와 S 사업이 있을 때는 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지만 저에게 돈이 들어왔었고요. 제가 출산휴직을 들어가니까 4개월을 쉬면 4개월까지 돈이 조금은 나온다더라고요. 근데 4개월 이후가 쉬면 소득이 없대요. 저는 4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네, 돈이 딱 끊어지니까요. 저는 돈 벌려고 4개월만 쉬고 제가 아기 낳고 2달 만에 나온 거예요. 2달 전에 들어가서 2달 만에 저 나와서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내가 은행에 나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입이 바로 노동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BY 사업면에 있던 수입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산을 구축해서 원리소득을 통해서 내가 자산을 구축한다고 해요. 결국은 시스템 수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권리 수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권리 수입들이 있어요. 권리 수입은 자산이 꼭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거든요. 이분 아세요? 네, 서장훈이죠. 요즘도 굉장히 핫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느긋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이 사람에게는 홍대나 강남에 가면 서장훈 건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월세 수입을 받거든요. 엄청난 수입을. 그러면 이 서장훈에게서 권리 수입이 바로 건물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굉장히 핫하죠. 골목 식당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또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백종원은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소득을 벌게 되나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30가지 종류를 가지고 3,000개의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받고 계시죠. 그러면 백종원에 있어서 그 자산은 프랜차이즈 수입이 되는 거죠. 장범준 요즘 보셨나요? 노래는 들은 것 같죠? 얼마 전까지 봄이었으니 우리 노래 들었잖아요. 근데 장범준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냐고 물으니까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권연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복권연금을 통해서 건물을 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건물과 그죠? 음원 수입을 통해서 자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분 아시죠?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재밌게 읽었는데 이분은 엄청난 소득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이 1년에 1,000억을 버신대요. 하루에 10억을 버신대요. 네, 부러우시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분이 나오셨는데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이거요. 아니 그러면 어떤 거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거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하실 수 있어요? 리포터? 네. 아니 저는 너무 평범해서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살려고 해도 그렇게 서장훈처럼 엄청난 건물을 살 수 있는 건물주가 될 수도 없었고요. 또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낼 만한 전 그런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똑똑하지 않아서 저 책을 쓸 수도 없고요. 오락을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B와 영원히 E와 S 사업이 있어야 되는지 이 책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이 B 사업면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진짜 많은 성공한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도 그래 얘기해요. 내가 벤털턴이랑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다. 또는 빌 게이츠도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다. 워런 버핏도 얘기합니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내가 한 최고의 투자이다. 그리고 부엠의 에빈 토플러도 얘기합니다. 소비자 생산에 참여하는 참여형 소비자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엄청나게 꼭 해야 되는 일. 근데 어쩌면은 내 주위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서 또는 내 주위에는 몰라서 제 친구들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저 미쳤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제가 뉴스킨 한다 했을 때. 근데 이렇게 성공한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걸 말할까 하니까
싼 값으로 소비자에 직접 공급하고 회사의 수입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이게 유통 구조의 하나인데 학교 교과서를 증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는 사회교과서는 직거래를 통한 유통이 얼마나 소비자에게 유리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는 현대사회 변화 쪽을 설명하면서 프로슈머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다. 또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프로슈머를 배우는 학생들이 2, 4년 후부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각광받는 유통 방식으로 분명하게 인식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통이니까 우리 모두 흔히 알고 있는 유통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냥 원래 가격이에요. 그냥 이 제품은 200원짜리 원가에 드는 제품을 가지고 중간에 엄청난 중간 과정을 거치고 엄청나게 광고를 해서 소비자에게 1,000원에 파는 거 괜찮죠? 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틀리다 생각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또 있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거쳐가는 중간 과정을 확 줄이는 거예요. 거기다 광고를 하지 않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여서 거품을 없애고 정말 질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를 유통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너무 써보고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전달하기 때문에 좀 더 싼 값에 소비자는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겠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를 가졌는데 불구하고 우리 지금 쿠팡 어떠세요?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플랫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로 쿠팡이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가지고 가죠. 사실 쿠팡 안 쓰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급하게 막 옷을 사야 되고 할 일이 있었거든요. 백화점 가야 돼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신청했는데 내일 아침에 바로 7시 바로 왔더라고요. 네. 굉장히 요긴하게 썼고요. 그리고 반품도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엄청 쉽게. 쿠팡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쿠팡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면 이렇게 제가 필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급의 생산자가 있어요.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먹게 되죠. 근데 이 쿠팡을 밖에서 본 적 있나요? 그냥 이런 다니는 쿠팡 차 말고요. 간판 별로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쿠팡은 진짜 온라인 상점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하고 있는 거죠. 배달의 민족 어떠세요? 요즘 모든 음식점이 배달의 민족을 제외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냥 옛날처럼 우리 그냥 집에 오늘 책자 보고 주문하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으시죠? 무슨 사람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배달의 민족을 왜 이용하냐면 음식점도 되게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오는 그대로 해서 그냥 바로 보내면 되니까 사람이 자기 없어도 되니 전화 받는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고요. 이 먹는 소비자도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후기와 댓글을 보고 나서 내가 선택하게 되죠. 또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토핑도 내가 어떤가 했지. 제가 원하는 그대로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배달민족 저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쿠팡이나 배달민족이 떴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없이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해봤거든요. 결국엔 저도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젊고 예쁘고 건강해진 뉴스키니사 제품을 가지고 이를 필요한 소비자가 있다면 저도 그걸 연결해서 저에게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혹시 다른 일, 혹시 나쁜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제가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수익을 얻는 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소비자에게 제가 소비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6%의 캐시를 받는 보상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진짜 잘 쓰고 있는 사람 우리 매니아를 만들어서 10명에서 15명이 20명을 만들게 되면 저부터 대리점이라는 요게 5에서 40%까지 되는 보상을 추가로 받기도 하고요. 또는 그렇게 부러워하는 백종원이 만드는 이 대리점을 내가 분양하는 프랜차이즈 보상도 추가로 5%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뉴스키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결국엔 이 플랫폼이 하는 일이 그래요. 저는 그냥 온라인 연결만 하는 거예요.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개발하거나 또는 매장 운영하지만 않아요. 그래서 재고가 없겠죠. 리스크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 택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 관리도 하지 않아요. 단지 저는 좋아하는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들 연결해서 저는 수익을 얻게 되는, 결국에는 뉴스킨의 본사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백종원처럼 결국에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킨을 선택했던 이유들이 이런 이유도 있고요.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 회사의 기준을 보고 저는 선택을 하게 된 게, 모든 회사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좀 차별성이 있다면 이런 회사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설립할 때 나 돈 많이 벌겠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회사가 설립이 됐다고 해요. 근데 어떤 회사가 우린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겠죠. 특히 우리는 미국이 본사잖아요. 그럼 법치국가고 소송의 나라라고 해요. 만약 동종업계에서 봤을 때 너네들 진짜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없어 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굉장히 파헤쳐봤겠죠. 하나라도 소송 걸기 위해서. 근데 지금 36년간 그런 막 클레임이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걸 지키고 있고 샌디 틸러슨이 그런 얘기 했대요. 장립자가 가장 어려웠던 게 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고 지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갔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180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착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수포성 퍼피 박리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진짜 약이 개발돼야 되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었을 때 엄청난 재정적으로 자금이 안 돼서 중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브렉 로니 회장님이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약을 개발하게 되고 그 대가로 정말 감사하다고 선물로 만들어진 바로 180도 제품이 되었어요. 그 또한 우리도 이 180도 제품을 또 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피부를 우리 또 선물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 파마닉스입니다. 제가 티아고움이라는 제품으로 전 뮤스키를 만났습니다. 근데 자연에서 얻어 과학으로 증명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캔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건강하고 예쁘게 만들어준다면 파마닉스는 제 안쪽의 몸을 더 건강히 만들어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또한 또 까다로운 공정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우리가 약을 만든 거, 약을 치료하겠다 만드는 약도 3S 공정을 거치면 약이 탄생한다고 해요. 근데 자체적으로 건강식품에도 불구하고 아주 깐깐하게 스스로 유기스 품질 공정을 거쳐가지고 원료 선정부터 기능 입증까지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제품이 탄생하지 않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공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의사 처방전에도 이렇게 많은 파마니스 제품들이 등재되고 그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답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착하고 그리고 또한 자연에서 과학으로 증명하는 슬로건을 걸고 있지만 기술력이 없다면 또 한 단계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 아무도 가지지 않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이지락이라는 기술력이에요. 그야말로 나이를 걸어 잠그도 않는데 안티에이징이에요. 들어보셨죠? 그죠? 네. 좀 차이점이 있다 이런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 보이는 게 좋으세요? 어려지는 게 좋으세요? 그렇죠. 네. 네. 어려 보이냐 어려졌느냐에 따라서 안티에이징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분 사진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가장 많이 뵙는 분이기도 하고 표가 가장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살 다정사장님과 지금 54세 된 사장님 굉장히 젊어지지 않으셨어요? 점점 더 젊어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증을 하게 됐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에이지락 적용을 해서 48분 만에 우리 노화 요소인 아녹스 요소를 활동을 억제하게 되고요. 한 번의 적용으로 12시간 동안 완벽하게 노화 진행을 차단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바르면 저는 계속 이 모습으로 더 젊어지는 모습으로 갈 수 있겠죠. 만약에 사람들 그냥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좀 많이? 좀 많이? 네. 남녀노소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피부과 성형외과 가면 20대 분이 굉장히 많으신 거 아시죠? 우리가 흔히 보면 그냥 봐도 예쁘다, 화장 안 해도 예쁘다 하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은 뭐라고 해요? 더 예뻐지려고, 또 더 어려 보이려고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은 또 어떠세요? 요즘 남자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진짜 젊어지고 건강해진 건 남녀노소가 없듯이 저희 엄마가 79이시거든요. 근데 나 50대만 돼도 좋겠다. 나 진짜 이 건강해지면 엄청나게 더 돈을 썼다가 좀 젊어지고 싶다. 아니 건강해지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난 돈도 아니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침에 눈 뜨면 쓰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 혹시나 내가 쓰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쓰는 제품이고요. 또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 제품이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모든 제품들을 그냥 내가 쓰고 있으니까 추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체인지하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만 해서 바꿔 쓰는데 나는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예뻐진대요. 어떠세요? 좋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된다는 거예요. 더 괜찮지 않으세요? 네, 저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제 친구들만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이 루미스터가 어떻게 몰랐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 거겠죠. 근데 이미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2019년 유로몬티에 선정을 했습니다.
2017년, 18년 전 세계 넘버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었고요. 더구나 포버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7가지 핫한 선물로도 루미스파가 선정이 되었고요. 최근이죠. 뉴스킨 에이지랑 루미스파 2020 뉴비티 어워드의 최우수 클렌징 디바이스 부분에 수상을 했다. 예, 저만 몰랐다는 거예요. 제 친구만 모르고 있었지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아, TR9 저희가 TR90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건강해지고 예뻐지게 해주고 인생을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TR9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TR9를 먹어서 저희가 진짜 건강 지방을 싹 걷어내고 나면 TR90를 통해서 TR9를 먹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근육을 굉장히 멋진 근육을 싹 내미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장 근육을 짝짝 내밀어서 진짜 멋진 근육을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가 보통 헬스장 가면 남자분들이 근육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많이 드셨잖아요. 엄청나게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진짜 건강하게 잔 근육부터 해서 아주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주는 TR9 제품이 나와서 정말로 토탈 바디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 곧 또 우리에게 사업의 기회로 오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크기가 진짜 이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싹 움츠리기만 하면 그냥 하얘지는 정도가 아니고 화이팅 맞아 브라이팅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갖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저희한테 또 사업의 기회로 또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저희 혁신적인 제품을 가지고 저희에게 사업 기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잠깐 알아볼까요? 저는 은행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뉴욕 증시를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마린시티에서 PB팀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많은 회장님들이 오시고 제품 상품을 되게 많이 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눈 뜨면 확인해야 될 게 바로 뉴욕 증시였어요. 어떻게 되지? 아침 눈 뜨면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분들과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 장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지금 투자를 더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이 판매를 할 것인지 이런 걸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제가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이렇게 온 전 세계 장을 비두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국내에 있는 종합주가지수 보면서 삼성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이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어요. 전체 우리 시장의 장을 든 200가지 종목이거든요. 거기에 삼성이 들어가서 삼성이 조금 흔들리면은 저희 종합지수가 확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진짜 대단하다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세계의 장을 이루고 있는 뉴욕 증시에 이렇게 당당하게 뉴스킨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신용등급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개인에게도 신용등급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은행에 있으면 돈 좀 쓰세요라고 하시는 분 돈 잘 쓰지 않아요. 신용등급 굉장히 좋으신 분 돈을 쓸 리가 없거든요. 대출을. 근데 진짜 신용등급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돈 좀 쓰고 싶어요 얘기하시거든요. 그만큼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기업에도 신용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B에서 만들었던 5A1은 이렇대요. 5년 이내에 부도날 확률은 1% 미만이고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거의 망하지 않을 회사에게 주는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5A1에는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사장님들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곳인가요? 네. 애플 아시나요? 네. 코카콜라 아시나요? 네. 뉴스킨 똑같대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네. 안 대단하시는가 봐요. 대단해요. 전 여기서 깜짝 놀랐었는데. 네. 이렇게 신용등급을 받고 있고, 네. 우리 뉴욕지수 폐중식을 5번이나 쳤다고 해요. 이렇게 깐깐하게 들어가는 뉴욕지수 상장도 돼 있는데 이렇게 성장해서 5번이나 성장해서 폐중식에 종을 쳤다고 하거든요. 이것 또한 저에게도 엄청난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포브스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고요. 저는 PB센터에 있었으니까 이 경제 잡지가 각 제자리에 꽂혀 있었는데 저도 한번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왔었대요. 훌륭한 프리랜서 보상 모델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최고의 프리랜서 보상 모델을 뉴스킨을 언급하고 있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며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진짜 그걸 내가 뉴스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대되시죠? 네. 드롭이브입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One day, technology will grow life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at as sure as the sun rises, making starvation a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네, 드롭이브를 작년에부터 이 동영상을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 가서 보고 오니까 더 가슴이 뛰더라고요. 드롭이브가 수직 실내 농장이고요. 3%의 수분만의 농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식물이든 360일 재배가 가능하고 3개월 안에 제품화가 된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집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로비브를 이미 엄청난 회사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 통신의 소프트뱅크와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구글에서 같이 공동으로 몇 달을 투자해서 이렇게 벌써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5년 전부터 이 그로비브를 인수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앞서가는 회사들과 함께 나가고 있는 최첨단을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까지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 뉴스키를 하면서 이 사명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떨렸었거든요. 저희 보통 회사에 보면 그 회사의 사명을 보면 그 회사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임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돈 많이 벌겠습니다. 우리 돈 이익을 많이 남기겠습니다라는 사명이 아니었고 진짜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잘해서 진짜 전 세계에 선의를 베푸는 게 우리의 미션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나타내지 않았죠. 근데 이건 꼭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세계에서 2분밖에 계시지 않는 민속식물학자 폴콕스 박사님이십니다.
party in Los Angeles. These people go to town in a small village. They have fun wherever they are. So here we are, 15 years later, the creation of the Force for Good campaign. And now, because of your great work, that fund has raised $18.5 million. That's more than $1 million a year that goes straight, all of it to help the lives of children around the world. The amount of good that you and I and the company, all of us have come together is beyond any dream I could have possibly had to buy. All I can s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네, 그 미국에 가서 또 프로콕스 박사님을 또 뵀었거든요.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 이 모습 그대로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예뻐지려고 썼던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각각 25센트 이상씩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돈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저희는 그냥 쓰고 써서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싶었던 제품이었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거. 그리고 가장 사람이 행복할 때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저에게는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뉴스킨 코리아도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도서관도 하고 있고요. 뉴스킨 부모 교육 다 엄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반짝반짝 선물 상자를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보내고 있고요. 도시락 나눔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포서 표피 박리증 환우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죠. 강원 산골에 이렇게 지역 복구 프로젝트로 투자를 기부를 하게 되었었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또 이렇게 극복 지원을 상금 1억 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 혼자였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저와 함께 파트너를 맺고 있는 뉴스킨 코리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그냥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PD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해드렸던 것이 상속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돈 많은 회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돈 많이 불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냈을 때 이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상속 플랜을 짜주게 되면 엄청나게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상속 플랜을 계속 짜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나도 상속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나 이런 거 좀 준비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오니까 상속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KR 번호거든요. 00432667번호를 가지고 저기에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준우에게 진짜 유한의 자금이 아니라 무한정인 자금을 상속해줄 수 있대요. 근데 더 대박인 것은 상속세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네, 저에게는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상속세를 고민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만이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TR번호로 무한정 생긴 레버리지 소득을 우리 아들이 상속세 없이 줄 수 있다? 와 이거 대박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진짜 좋았는데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 4월 26일자로 보내서 제대를 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준우거든요. 예, 준우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세 없는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고 우리 준우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만은 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키를 계속 알아보고 하면 할수록 더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는 50이 다 돼갈 때쯤에 꿈을 알았어요. 어떻게 사는 게 나 이렇게 진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준우는 이제 20대에 제가 우리 준우에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멋지게 사는 거라고 알려줄 수 있는 꿈을 전달해 주신 엄마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게 보여주는 여기 계신 사장들이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특히나 저는 하정열매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여주는 이 좋은 영향을 우리 준우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라고 저는 얘기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미션에처럼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준우가 제가 어릴 적부터 준우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은행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준우가 태어나고 한참 뒤에도 우리 엄마는 은행 다니니까 엄청 자랑스럽다고 했었어요. 모든 간판이 부산은행 간판 보면 우리 엄마 회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런 준우가 엄마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존경한다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학부형 모임 있을 때 우리 엄마 존경스러워해서 학부 모임에 저를 초대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준우인데 제가 뉴스키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하고 난 뒤에 한 말이 있었어요. 엄마가 선택한 건 무조건 괜찮다고 얘기했었고 우리 엄마는 그게 만약에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일은 좋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잘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난 엄마가 엄청 자랑스러워라고 얘기했었어요. 지금은 저에게 우리 준우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은행 할 때 그 모습도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뉴스킨하고 있는 엄마 모습도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우에게 진짜 당당하고 멋지고 그리고 엄마 같은 인생을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선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들이었고요. 각자의 꿈을 다르게 꾸고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꿈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평생 함께할 사람들로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가 19살이거든요. 네. 근데 저 랠리 가는 길이에요. 경주에 가는 길에 그냥 이 친구가 한복 입고 싶다 하길래 저도 입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서 찍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저희 아들보다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꿈을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미국 글로벌 컨벤션 갔을 때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도 저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출근했지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지 얘기가 아니었고요. 야 우리 진짜 잘하고 있지. 항상 서로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매번 목표를 계속 세우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낭에 갔을 때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패밀리 트립이라고 해서 다낭에 갔었는데 제가 다낭은 원래 그전에도 갔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여행보다도 이분들과 함께한 여행이 저에게는 최고의 여행이었고 진짜 미니 하와이 트립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럼 전 꿈을 가졌던 게 하와이 꼭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저희 산행을 했어요. 5월 4일이었거든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직장인에서 가장 가기 싫은 월요병이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날 저녁에 9시에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도 가슴이 설렜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내일 어떤 김밥을 만들어 가지? 어떤 걸 만들어 어떤 옷을 입고 가지라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티를 입고 갔었어요. 함께 이렇게 가서 네,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패밀리, 코타 패밀리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코타 패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열 유명희 사장님 이하로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50이 되기 전까지 누구도 저에게 좀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라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로지 저는 제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50이 다 돼갈 때쯤에 저는 이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우리 이 문화를 저는 진짜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정의 민사가 아니었으면 이 문화 계속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엄마 아빠가 계시지만 저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도 계시지만 제 인생을 다시 바꿔주고 있는 하정의 의미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동상 아시나요? 네, 그래서 동상이죠. 굉장히 조금 수상스럽게 생기긴 했다 그죠? 근데 많은 여행객들이 보고 웃기도 했었지만 이 동상 밑에 쓰여진 글귀를 보고는 갑자기 숙연해지기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대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순식간에 사려져 버리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귀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뉴스킨을 처음 만났을 때 나 안 해 라고 얘기했던 제가 또 하정열 유명희 사장님이 만나 뵙게 되면서 뉴스킨 다시 선택했던 게 저한테 또 하나의 기회였거든요. 오늘 또 이 자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마음을 지금 뉴스킨이 결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